장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때 그 시대를 주도하는 대장자산은 어떤 시점에서든 매도하는 게 다 잘못된 선택이었거든요. 지난 모바일 시대 때 애플이든 또 삼성전자도 포함해가지고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 대부분의 경우 인플레이션 이상을 해칭했는데 앞으로 펼쳐질 암호화폐랑 인공지능 이 세상에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출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건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흐름에서도 맞지 않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자산에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좀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좀 자산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아마 좀 이 조정이라거나 좀 힘든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트럼프 임기가 1월 20일 지금 딱 한 달 됐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아마 이후에 바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서 가격이 좀 폭등할 거다, 불장이 올 거다라고 이제 기대하신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좀 긴 호흡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10만 5천 불 정도가 이제 최고점 이후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9만 7천 달러가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좀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그 어떤 때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었고 펀더멘털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예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할 거다, 이쯤 되면은 또 떨어질 때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사실 그 하락을 할 거다라는 근거가 좀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적인 예로 지난 3차 관광기 때 2022년도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때 당시 좀 어떤 거품들이 좀 꺼졌던 요인들이 하나 있고, 왜냐면 그때 FTX 거래소 사태도 있었고 VC들이 서로 이제 자산을 서로 빌려주고 하면서 좀 회계적으로 되게 불투명하게 운영했던 것들이 밝혀지면서 시장의 붕괴를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에 하락했었던 그 원인들이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폭의 하락이 나오려면 사실 원인이 적어도 똑같거나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리스크들이 해소가 안 된 채로 이 가격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해소가 된 상태에서 그냥 이쯤 됐으니까 빠지겠다라는 거 자체가 제 기준에는 좀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고, 이 하락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큰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정책들이 다 뒤집혀져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나 국가 단위 의사결정들이 되게 쉽게 그 확장되지 않는 반면에 대신에 또 이렇게 쉽게 바뀌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어떤 근거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특히 미국 관련된 거잖아요. 미국에서 현물 ETF가 작년 이제 1월 달에 승인이 돼가지고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이미 모여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20개 이상의 주에서 비트코인을 주 자산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할지에 대한 조사를 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가지고 발표하겠다라고 백악관의 AI 앤드 암호화폐 차례인 데이비드 삭스가 최근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검토하는 실무진 자체가 거론되는 후보들이 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비축을 검토할 거고, 그걸 가지고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한테 가져갈 건데, 사실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이랑 미국 외에 이 여러 가지 상장 기업들에서도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는 그 어떤 전략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주총 등의 주요 안건으로 증자를 한다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메타플래닛이 있고, 미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래티지, 월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그 기업들도 있고, 마라 홀딩스 같은 기업도 이번 달에 주총 안건으로 증자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더 사겠다라는 게 안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좀 구조적으로 이게 하락하려면 이런 흐름들이 다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좀 어려운 상태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 흐름이 지난 반감기 이후 사이클과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첫 탄생부터 지금까지 2,100만 개로 디지털상에서 발행량이 고정된 희소한 자산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산을 대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마약 거래나 아니면 어떤 그 블랙마켓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쪽에서 이제 활용을 했었었고 최초에는 그 이후에 조금 더 대중화돼 가지고 거래소가 생기고 이제 일반 대중들이 어떤 재미 차원에서 투기 차원에서 이제 좀 장난을 쳤었고 그 이후에는 고래나 또는 VC라고 하는 작은 소형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자산으로서 매수해 가지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한번 붕괴를 했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플레이어가 바뀌어 가지고 상장 비상장 기업 그다음에 현물 ETF 국가 차원에서도 부유한 국가들도 좀 있고 또 자산에 대한 이 관점이나 일반 투자자들도 좀 바뀌면서 지금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일단 반감기 뭐 그렇게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기존의 반감기 때의 비트코인과 지금의 비트코인을 다루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아주 차별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제는 국가와 어떤 기업들의 비축 자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런 측면을 좀 보면서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라고 하면 사실 공급 수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공급량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수요 측면에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충분히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도 네, 저도 똑같은 보통 사람이니까 예측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고점은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뭐 만약에 굳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사이클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저는 트럼프 임기 말 정도가 현재 사이클에서는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임기 시작하고 나서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국을 암호화폐와 AI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발언들,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임기 내에 어떤 국가 전략 자산이라던가 또는 무역 관련해서 이제 국내외 결제에서 허용하는 등 이런 구조적,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될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사이클 범위 안에서 언제가 고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다음 반감기까지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리스크와 호재는 각각 무엇인가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호재는 아무래도 미국의 주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이제 비축하는 거,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시행되는 것들이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호재들 중에는 FTX 거래소에서 채권자들한테 그 자금 상환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2월 18일부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제 주변의 피해자분들도 그걸 달러로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그 자금이 뭐 올해 내내 구조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최대 22조 정도 되는 규모고 이게 뭐 100%다 비트코인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도미넌스를 비트코인의 비중대로 뭐 한 50%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한 50% 되니까 그 자금에서 한 50% 정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작지 않은 네, 숫자이고 실제로 이틀 전에 그 상환이 시작됐을 때 비트코인이 잠깐 9만 3천 불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기준으로 9만 7,500불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자금들이 순차적으로 좀 들어오는 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측 가능 호재는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호재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당근마켓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의 그 골드바랑 실버바를 많이 산다라는 이야기가 좀 꽤 많이 들리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당근마켓에 그 골드바를 팔러 나갔는데 중국인이 와서 사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역 이외의 것들로도 압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무관한 자산인 실물 자산이죠. 금을 좀 모으려는 움직임이 중국의 뭐 정부 차원에서든 또는 민간 차원에서든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금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그 미국의 압박을 좀 해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네, 검토를 할 텐데 암호화 자산을 네, 비축하는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동결된 해외 자금 규모가 한 3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중국이 해외에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그 10배, 한 15배 된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그런 자산에 있어서 뭐 개인이든 또는 어떤 기업 차원에서 혹시 그런 동결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중국인 기업 또는 중국의 개인 부호 또 해외에 있는 특히 중국인들은 해외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라면 저라면은 네, 비트코인 현물 또는 암호화 자산 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 프리징할 수 없는 그 자산들에 대해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뭐 출처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 트위터나 이런 온라인 상에서 중국이 입장을 바꿀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연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스크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 정부든 아니면 그 외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 어떤 분위기가 지연이 되는 것들은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 기대해가지고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만약에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지연이 된다거나 뭔가 미뤄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면 뭐 시장이 악재로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등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한 달 정도 횡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하락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정도라서요. 그래서 뭐 한 97,000달러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횡보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루하실 텐데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거래소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 빗썸 같은데 이제 보관 중인 비트코인 한 250만 개 정도로 사상 최저치고 그다음에 OTC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장외에서 기관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은 보통 OTC 마켓에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그 시장에도 뭐 지금 물량이 3년 전에 이야기 들은 건 한 30만 개가 넘었었는데 현재 반토막 이하로 내려와서 한 13, 14만 개 정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뭐 정부 차원에서든 기업 차원에서든 실제로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면 뭐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메타플래닛이나 마라 홀딩스나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상장 기업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들을 이제 검토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올해 실행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반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명확성 그 지금 계속 검토하는 것들 네,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제가 가격을 맞추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15만 불 정도까지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는 제가 예상되는 호재들을 말씀드렸고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시장에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유 한 6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던질 수도 있다 독일 정부처럼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 5만 개 좀 안 되는 비트코인 현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시작하면은 그게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합쳐봤자 한 1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두 개를 따졌을 때. 왜냐면 독일 정부도 던졌고 그 외에 마운트곡스도 뭐 한 10몇만 개가 그때 나온다 했는데 실제로 한 반 이상은 이미 시장에 소화가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뭔가 큰 물량이 나온다라면 뭐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이제 만약에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물량이 풀리는 거를 제외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매도 가능한 물량이 한 그 정도밖에 없어서 충분히 저는 올해 연말 정도면 15만 불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걸 쪼개서 0.1개, 0.5개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때 그 시대를 주도하는 대장 자산은 사실 어떤 시점에서든 매도하는 게 다 잘못된 선택이었거든요. 지난 모바일 시대 때 애플이든 또 삼성전자도 포함해가지고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 대부분의 경우 인플레이션 이상을 해칭했는데 앞으로 펼쳐질 암호화폐랑 인공지능 이 세상에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출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비트코인 현물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흐름에서도 맞지 않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0.5개 정도는 최소 이제 매수해가지고 개인 지갑이라고 하는 것을 보관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요. 단순히 그냥 투자 수익 관점에서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50%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